보면 좀 더 쉽다. 근데 자 한번 해보자. 127번부터 후닥후닥하고 오늘 하는 내용이 조금 재밌어요. 우와. 아예 안 어려워. 자 다음 함수 그래프 중에서 평행이동하여 멈출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의 기본형이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유리함수식이 y는 어떻게 바뀌죠? x-n분의 k에 플러스 n 이렇게 바뀐다, 그치? 자,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이나 대칭점 이런 것들은 모조리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 뭘까? 그치? 분자에 있는 이 상수 k. 이 상수 k가 유리함수의 셈이 무엇을 결정짓는다 그랬냐면 곡률의 결정을 짓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맞습니다. 공률이요? 쌤 저번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자, 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랑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요 두 그래프는 평행이동했을 때 겹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자, 설명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1,1이 겹치려면 자, 요 유리함수 위에는 1,2가 있으니까 밑으로 몇 칸 내려가야 돼요? 한 칸. 근데 여기는 x좌표가 2일 때 2분의 1을 지나지만 여기는 x좌표가 2일 때 2,1을 지난다. 그쵸? 그럼 얘가 겹치려면 밑으로 몇 칸? 2분의 1칸 내려가니까 동시에 겹칠 수가 없다 그랬다. 그치? 그 말은 이 얘기기도 한데 잘 보자. 그럼 여기 있는 유리함수가 1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이렇게 휘어진 정도, 감소하는 정도라 여기 있는 이 x분의 2의 그래프가 1에서 x값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 이렇게 휘어진 정도는 완전히 어떤 모양이다? 다른 모양이다. 그래서 휘어진 정도가 어떨까? 다르겠지. 휘어진 정도를 있어 보이게 무슨 률? 곡률. 그치? 곡선이 휘어진 정도. 그래서 이 k값에 의해서 무엇이 정해지냐면 유리함수의 곡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k가 다르다는 말은 그냥 뭐가 다르다라고 인식해야 돼? 곡률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 이해했어? 그럼 곡률이 다른 곡선을 이동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을 일은 없어,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값에 따라서 곡률이 정해진다라고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억부터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대상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근데 모든 함수식이 무슨 형으로 주어져 있죠? 일반형. 일반형이네. 자, 몫이랑 나머지 분리해주면 자, 분모의 x-3, 분자 x-3을 묶어내면 몫은 당연히 얼마고? 1이고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자, 이 유리함수의 곡률을 짓는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y는 지금 그러면 x-2분의 3x-5가 되는데 얘도 지금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분자의 3x-5는 x-로 묶을 때 몫은 당연히 얼마? 3.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1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얘는 그 곡률 결정짓는 k 값이 무슨 일이 되는 거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합니다. 평행이동했을 때는 둘이 겹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푸는 문제에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함께 쓸 수도 있거든. 그럼 이 둘의 그래프는 대칭이동까지 쓰면 겹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왜 이렇게 보기 생기지?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이 유리함수가 있는데 얘를 축 방향으로 대칭이동을 좀 시켜본다 칩시다. x축 대칭이동 시키면 요 위에 거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치? 자, 이 노란색 함수식은 x축 대칭이동 했으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는 x분의 1 되는 거다. 그치? 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되니까 뭐야? 그 k 값이 무슨 일이 돼버리지?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를 대칭이동 시키기 시작하면 분자에 있는 상수가 무엇은 바뀔 수 있다? 부호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크기는 바뀌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대칭이동까지 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자 그냥 이 두 수의
크기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무슨 값도 같은 거? 절대 절대값이 같은 것들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 알아보겠지? 어쨌든 평행이동에서는 아직 겹칠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에 해당되는 답은 아닐 거고 자 그럼 디귿으로 가봅시다. 자 디귿에 보면 x-1분의 4x-5예요. 자 x-1 당연히 고정될 거고 몫은 이제 바로 보이죠? 일반은 바꾸는 거 했으니까 몫은 얼마가 되지? 플러스 4. 자 그럼 분자의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 어차피 나는 4x-5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 찾는 거니까 그치 x-1로 나눈 나머지 찾는 거니까 자 그럼 분자식에 x에 얼마를 넣어서 1 넣어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렇게 정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겹칠 수 있는 건 기억과 뭐가 된다? 디귿이 된다 끝!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대칭이동도 함께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잘 알아야겠지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전에 한국 그리스도 그릴 줄 알고 정답도 아는데 왜 취향이 안 나왔을까? 이것만 살짝 미숙한 거예요. 아 미숙한 거야? 그렇지 미숙한 거예요. 익숙해지겠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해요 자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 빨리 바꾸면 x-1이고 몫은 얼마? 1 나머지 얼마? 2 맞아요? 2 맞아요. 자 그래서 세로정근선 x는 1이랑 가로정근선 y는 1 그어놓고 나서 자 분자의 상수 양수니까 여기 1번이랑 3번 영역에 적당히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정역 범위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라고 먼저 돼 있네. 자 그럼 0일 때 함수도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0 넣는 게 계산이 편하겠다 그치? 네. 0, 어디 지나고? 마이너스. 여기 지나야 되네. 자 0,-1 지나면서 아야. 자 이렇게 그려진 점선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그려지니까 이렇게 노란 부분 그려지는 거 맞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정의역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여기 이 x는 2라는 경계 생기고 자 그럼 요 범위 사이에서 그려지는 유리함수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지겠네. 자 이제 무슨 역 찾는다? 치역. 자 y값에 대응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무슨 1보다 어떠하고?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자 여기 2에서의 함수가 확인하면 되니까 자 2 집어넣으면 2,3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가 2,3이 되니까 y값은 얼마 이상의? 3 이상의 대응되는 치역을 갖는다 끝? 네. 근데 취역을 보여줘 모르네. 치역을 구할 줄 모르는 거였어? B까지 다 그렸어? 네. 잘한다 이제 그럼 뭐 이것만 치역만 찾으면 되니까 그치? 열심히 발전할 하시고. 가능성 있어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수업을 하는 거죠. 저 뭐야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 네. 수아요. 네, 아니, 안 돼요. 됐어? 수아 몰라서 배우고 있어요. 네. 안 그래요? 아니야? 자 137번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요 정역 범위에서 주어진 유리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빠르게 표준형 또다시 바꿉시다. 몫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그치 나머지는 1 집어넣게 되면 그치 분자에 남는 상수 1이고 오 잘한다 가능성 오케이. 자 세로정근선 x는 1에 가로정근선 y는 마이너스 2고 자 그대로 1번 영역이랑 3번 영역이 있을 건데 3번은 그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정역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2부터 4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진다 치면 당연히 어디에서 최대를? 2에서 최대를 4에서 최소를 갖는 거다 그치? 그래서 2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자 2 빼기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무슨 일?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은 4를 넣으면 되니까 4 집어넣으면서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 되면서 그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된다 끝? 저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겠네. 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좀 그려지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됐어? 아니, 그런 쪽인 것 같. 너? 네? 같은 반응성인 것 같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그리면 됩니다.
자, 유제 139번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정의역과 정해지지 않은 함수값이 있으니까 얘는 조금 꼼꼼하게 해봅시다. 자, 지금 정의역이 x값의 범위가 a부터 5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태고 함수식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x-3분의 그대로 x 플러스 b. 자, 이러한 함수의 지금 최대값이 얼마나 그랬냐면 0이고 최소값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이때 상수의 입위값을 찾으시고 다행히 b의 범위가 나와 있네. b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쨌건 간에 그림을 빨리 그려야겠다. 그쵸? 자, 그래서 표준 형식으로 먼저 바꾸면 y는 x-3분의 몫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1. 자, 나머지는 3 넣으면 되니까 b 더하기 3이 생기는데 자, b의 범위가 주어진 이유는 유리함수가 지나는 영역을 정해주기 위함이겠다. 그치? 자, b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b 플러스 3은 0보다는 어떻다는 생각일까? 작다는 생각이죠. 여기 양변에다가 3을 더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분자의 상수는 음수인 상태예요. 그럼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가 자, 기본적인 틀의 개형이 x는 3을 기준으로 그리고 y는 1을 기준으로 점든 선이 생기며 자, 분자가 음수니까 몇 번 영역을 지날 거다? 2, 3, 4. 그렇지. 2번이랑 4번을 이렇게 지나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고 자, 그런데 정역을 이제 정하면서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정해진대요. 근데 우리 정역 중에 a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 수 있으니까 5는 알 수 있어. 그럼 5는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겠다. 그치? 근데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 a 값이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었다면 유리함수가 으아 최대 최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지? 그럼 적어도 a는 3보다는 어느 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그치?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a가 탁 하고 생기면서 자, 이렇게 유리함수 구성됐을 때 5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고 0이 되도록 하고 자, a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무슨 일이 되도록? 마이너스 1 되도록 정하라는 얘기죠. 자, 나머지 산수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만 그리는데? 그래프. 그치? 그래프 잘 그리시고 진짜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세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죠. 여기는 상기평이 없는데 상기평을 해야 되고 대칭성에 대한 얘기도 해야 해요. 재밌겠다. 많이 들어본 거 보겠습니다. 자, 242쪽부터 시작합시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부터 볼게요. 아니, 이 유리함수 역함수 한 페이지만 설명해두면 어떡해. 그렇게 중요하네요. 오늘 공감 뭐해? 자, 해야 될 일부터 하나씩 정해볼게요. 역함수.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식도 구하자는 얘기야. 근데 역함수식 구하려면 원래 fx랑 f 인버스 x는 어느 선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었으니까? yx. 그럼 대칭이동 시키면 돼. 아, 이건 너네한테 y 마이너스 x구나. 자, 그치. y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역함수식 구하는 기본 틀부터 다시 한번 짧게 잡으면 아, y는 fx가 있었는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y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되니까 자, f 인버스 x의 식을 구할 때 yx에 대한 대칭이동으로 식을 정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역함수식을 구할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식이 몇 종류가 있었지? 세 종류. 기본형? 표준형?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쵸? 그럼 이 세 세대에서 역함수식을 사실 다 다루어야 돼. 기본형부터 해요. 괜찮아. 울지 마. 자, fx는 x분의 k예요. 근데 우리 이 기본형 그래프 있잖아. 얘는 이미 yx에 대해서 무슨 성이 있는 그래프지? 대칭성이 있어요. 그럼 얘를 yx로 접어낸다 한들 대칭이동 시킨 함수 그래프도 기존에 있던 함수 그래프랑 어떨 수밖에 없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씩 생길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식 y는 x분의 k라는 요 유리함수식은
얘가 fx였는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랑 y 자리를 바꿔서 대입해봤어요. y에서 대칭을 시켜서 누구는? x는 그치 y분의 k가 돼. 근데 이 식을 정리해보면 y 곱해지면서 xy는 또다시 뭐가 되고 k가 되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또다시 뭐분의 x분의 k. 그럼 뭐야? f 인버스 x랑 fx는 어차피 어떤 식이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겹치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럼 기본형의 역함수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잘 봐. fx랑 f 인버스 x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야? fx 그림이랑 f 인버스 x의 그림이랑 어떤 의미가? 같으니까 함수식도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치 그 의미인 거지. 그래서 얘는 나의 함수 y는 fx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무슨 성이 있는 상태다? 대칭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컷. 자, 이거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표준형으로 갑시다. 자, 표준형의 유리함수식 y는 x-n분의 k 플러스 n 이런 식이 있었어. 자, 이것도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해볼 거예요. 자, 얘 역함수 구하러 가보자. 그럼 x랑 y 자리만 어떻게 하면 되지? 그치, 바꾸면 되죠. 그럼 x는 y-n분의 k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자, 내 목적은 누구는 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y는 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대로 n을 넘기면서 x-n은 y-n분의 k로 두면 되고 y-m은 곱해지고 x-n은 나누어질 거니까 그게 자리 어떻게 하는 느낌? 바꾸는 느낌. 자, 그러면 y 빼기 m이 x 빼기 n분의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m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y는 x-n분의 k 플러스 m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 맨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번거로울까 안 번거로울까? 번거로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결론의 규칙을 찾은 다음에 생략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과정이 까먹어졌다? 그럼 직접 뭐 하면 된다? 유도해보면 된다. 그리고 규칙을 다시 찾으면 돼. 자, 지금 잘 보자. 역함수는 x랑 y의 역할을 바꾸는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잘 생각해봤어요. 공률을 위해서 설명한 건데 얘를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서 공률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은 조금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유리함수도 기존에 있던 함수식이랑 역함수식의 형태를 보니까 뭐야? 공률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해. 이런 느낌이야. 있잖아. 내가 그래 네가 정근선이 여기 있었어. x는 2랑 여기에 y는 1이 있는 유리함수가 있었어요.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잘 시켜봤대. 그럼 얘가 접혀가면서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접혀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는 있겠다. 그치?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휜 정도가 바뀌나? 안 바뀌어. 그러니까 공률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럼 지금 여기서 바뀌는 건 무슨 성밖에 없다는 느낌이지? 점근성밖에 없어.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함수 f의 점근선은 x는 뭐였고 n이었고 y는 뭐였지? n이었지. 그런데 우리 결론을 보니까 f 인버스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뭐가 되고 n이 되고 y는 뭐가 되는 거지? n이 되는 거지. 당연하지. 얘가 y는 x에 대한 무슨 성 있는 그래프니까 대칭성 있는 그래프니까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은 거니까 자,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무슨 성만 바뀐다? 점근성만 바뀐다는 거야.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 당연하지. 공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무슨 성만 바꾸면 된다? 점근성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자, 공률은 유지되고 무슨 성만 바뀐다? 점근성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컷?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이 뭐 생략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 박스 친 내용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림으로 조금 보여줄게요.
자, 요게 fx 그래프였어,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보고 나서 역함수식 f 인버스 x 구할 때 으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f 인버스 x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치, 여기 세부정근선이 x는 얼마? 1, y는 얼마? 4였고 공률은 얼마? 1. 일단은 여기 분자의 상수는 여전히 얼마? 1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자리 바꾸면서 얘 세부정근선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4. 가로정근선 y는 1 돼야 되니까 분모에는 상수는 그렇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이제 그림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내가 여기서 y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유형들을 적어냈어요. 근데 적는 건 그렇다 치고 결국에는 무슨 선이 바뀐다는 걸 보면 돼? 점근선이 바뀐다는 걸 보면 돼. 그럼 여기서 보자. 이 y는 4라는 직선을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을 거야. 그럼 여기 이루는 각이 현재 몇 도일까? 45도지. 그럼 45도로 이렇게 대각선을 얘를 쭉 접어내면 또다시 여기에 45도가 되는 선이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겠지. 그럼 이 부분도 다시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세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y는 4라는 점근선이 y는 x 대칭이동을 하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느낌이야. 이해하니? 마찬가지예요. 그럼 또다시 여기 x는 1이라는 이 세로 점근선은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서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면 이번에는 무슨 축의 평행하게 생길까? 그렇지, x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y는 얼마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역함수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 종이 접기 해보면 안 돼. 색 좀 줄까? 그치, 그건 아니지? 그래서 yx에 대해서 접어내면 결국 우리 함수 그래프가 요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고 요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본 건데 꼭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야? 결국 점근선의 역할이 바뀐다는 생각이야. 자, 여기 나갑니다. 목이 별로 안 좋은가? 자, 해서 이렇게 지금 표준형까지 했으니까 이제 무슨 형이 남았지? 일반형. 근데 일반형 하기 전에 이 얘기 하고 가자. 우리 방금 기본형 할 때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가 yx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으면 적어도 똑같은 함수이 똑같은 모양이 됐어. 그럼 이 표준형 중에서도 그런 곡선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표준형 중에서도 저렇게 fx랑 f 인버스 x가 서로 같아지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여기는 이 fx의 식이랑 여기 f 인버스 x의 식이랑 서로 어떻게를 원한다? 같기를 원한다. 자, 그럼 너는 이제 여기서 볼까? 이 둘의 식이 서로 같은 조건을 얘기할 거야. fx랑 f 인버스 x가. 그럼 이거 두 개 같으려면 그치, n과 m이 어떠면 될 것 같다? 같으면 될 것 같다. 그치? 근데 얘를 그냥 우리가 대수적으로 외워서 기억할 게 아니라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 n과 m이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지우면서 볼게요. 자, 방금 같은 유리함수는 아까 n과 m이 다른 상태니까 똑같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안 나타나서 대칭이동했을 때 다른 모양이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저기 n과 m이 같다는 말은 우리 유리함수식이 fx가 그러면 x-m분의 k 더하기 m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역함수식 f 인버스 x 구해도 어떻게 될까? x-m분의 k 플러스 m 똑같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세로 점근선도 x는 뭐가 되고 m이 되고 가로 점근선도 y는 m이 되는 상태고, 뭐 k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었잖아. 기울기가 1인 거랑 또 무슨 일인 거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인 것에 대해서도. 그럼 기울기가 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근데 여기 몇 콤마 몇 지나면서? n,n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면 n? 얘는 당연히 무슨 점도 지날 거야? 원점도 지나면서, 그치, x, y 좌표 그대로 같은 점이니까 그냥 y는 뭐가 될까? x가 되겠죠. 이 y는 x가 즉 무슨 선이 되는 상태? 대칭선이 된 상태일 때 당연히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함수식이? 같은 함수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가보자.
자, 자, 일반화해서 이제 우리가 fx의 함수식이 그러면 x-n분의 k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을 때 물론 역함수식 직접 구해가지고 n과 n이 같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유리함수의 대칭인 직선이 y는 뭐가 돼야 된다? x가 되면 당연히 역함수식도 서로 같은 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유리함수에서 두 정근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이 되고요? n이 되고 이렇게 그럼 기울기 1인 직선을 긋게 되면 얘가 y는 x-n 플러스 n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이 직선이 곧 y는 누가 돼버리면 되냐면 x가 돼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하셨음? 그렇다면 fx랑 f 인버스 x는 항상 어떨 수밖에?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식 전개했을 때 얘가 x-n 플러스 n인데 자, 네 위의 식이랑 밑에 있는 1차 함수식이랑 일치하려면 여기 상수항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네가 0 돼야 된다. n과 n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좀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어느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예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fx의 함수식이 x-1분의 4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자, 여기는 이 유리함수를 자, 이 유리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자, 그렇게 한 함수식을 gx라 한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요. 네. 근데 그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식이랑 g 인버스 x라는 함수식이 항상 같음을 만족시킨대. 자,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일단 이 유리함수를 무슨 이동을 시켜가지고 평행이동해서 gx라는 그래프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gx의 상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랑 g 인버스 x가 어떻대? 같대. 그럼 우리 들 생각이 얘 대칭인 직선이 y는 뭐가 돼야 된다는 생각? x가 돼야 된다. 그치? 그럼 여기는 이 gx의 세로 정근선이랑 무슨 정근선을? 가로 정근선을 관찰했을 때 자, 그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뭐가 돼야 되는 거? x가 돼야 되는 거. 이렇게까지 알아보겠어? 그럼 정근선만 보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막 평행이동을 직접 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f의 현재 정근선이 x는 1이랑 y는 얼마였습니까? 5였으니까 자, g라는 함수의 정근선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x는 얼마 되고? 3 되고 위로 k칸 갔으니까 y는 그치 5 플러스 k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g의 지금 세로 정근선이 여기는 x는 3 여기 가로 정근선이 y는 5 플러스 k 5 플러스 k가 되는데 자, 이 직선이 y는 x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 지나는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랑 y 좌표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 그래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서 5 플러스 k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k는 무슨 이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아보겠어? 자,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풍산자에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예시문항 잘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괜찮아. 유형 정리에 많이 있을 거야. 끝! 자, 그럼 이제 표준형의 역함수에 대해서 하나 봤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무슨 형? 근데 너네 생각해봐. 일반형은 우리가 꾸준히 무슨 형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남자라니까 일반형의 역함수는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 거쳐가는 단계도 귀찮다 이거야. 얘가 엄청 게으르지. 남 얘기 같지 않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유리함수의 일반형의 역함수를 오늘 손수 구해볼 거거든. 그 외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구조를 익힌 다음에 약간 외우듯이 정리를 할 거야. 한번 해보면 돼. 아, 이게 이 일을 내가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 자, 이 일반형의 식을 yx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시켜요. 자, 너네가 할 건데 그래도 쌤이 한 번은 쭉 보여줄게. 그래서 빨리 얘기할 거거든. 자, 잘 들어보자.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는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d 맞죠? 네. 자 누구는 하고 정리해야 된다. y는 하고 정리해야 된다. y는 y끼리 다 모아야 돼요. 자 네가 좌변으로 가면서 곱해지면서 x 곱해질 거니까 자 axy 더하기 bx가 cy 더하기 d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y 모으고 x 버립니다. 그럼 y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ax 마이너스 뭐가 되고 c가 되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생겨. 어렵지 않아. 그럼 얘를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까?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뭐가 된다? d가 된다. 됐죠? 자 따라왔니? 자 이제 해보세요. 됐어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치 그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녹화. 했어요. 고마워서. 센스쟁이. 월급 줘야겠다. 자 우리 표준형에서 분명히 뭐만 바뀐다 그랬지? 점근선만 바뀐다 했어. 그럼 여기서도 점근선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 맞아요. 그렇죠. 자 f의 현재 점근선은 x는 뭐분의 뭐가 돼요? 얘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의 아, 신가는 거 좋아한다며. 맞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수생 한다 치면 가로점근선 y는 a분의 c가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대로 얘 점근선을 구하면 x는 a분의 c인 거 보이고 그대로 가로점근선도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보이니까 자 역할 바뀐 거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식의 이제 구조와 특징들을 확인을 할 건데 자 보자. 지금 변하지 않는 개수와 변하는 개수가 있어요. 자 이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1차항과 상수항의 개수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얘는 고정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변하는 것은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개수들인데 B랑 C가 자리도 어떻게 됐고 바뀌고 무엇도 바뀌었다? 모두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까먹으면 열심히 뭐 하면 된다? 적어서 유도해보면 된다. 일반화해서. 그럼 그렇잖아. 만약에 시험 치다 보니 까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일반화 적어놓고 열심히 한번 유도한 다음에 그치? 물론 그때 계산 실수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틀리긴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규칙이 얘랑 얘는 유지가 되고 얘랑 얘는 자리가 어떻게 되면서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구나 하고 다른 문제도 역함수 할 때 적용시켜서 그냥 사용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점근선이 변하는 거 확인했고 일반형에서도 그러면 역함수식이 어떻게 빨리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은. 자, 그럼 그 역함수 문제를 이제 몇 가지 쌤이 예시 문항을 칠판에 적어줄 건데 같이 풀까? 혼자 풀까? 얘가 독립적인 삶을 영유하셔야 됩니다. 말은 혼자 부르라? 그렇죠. 자, 이제 1번부터 봅시다. 하나씩 일단 몇 개 기본적인 건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한테 줄게요. 아니, 왜냐하면 봐봐. 기본적인 걸 안 해주잖아? 그러면 생각도 못 하니까 기본적인 걸 보여줄게.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기본적인 거 해봐 하고 생각하는 건 내가 같이 할게 하면 기본적인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결국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이제 이해했구나. 자, x 더하기 a인데 b dx 더하기 c가 있고 자,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마이너스 4,1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고요. 자, 그 다음에 2,5라는 점을 지날 때 상수의 ABC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뭐 어렵지가 않아.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역함수 구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F 인버스 X의 식은 바로 잡읍시다. 자, X랑 C는 그대로 A랑 몇 B는 2B 자리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자, 거기서 점대칭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점근성 구해야 되고 x는 몇 b랑 2b랑 y는 무슨 a에 대해서 마이너스 a에 대해서 그치 점근선이 생겼다 그죠? 그럼 우리 두 점근선의 교점이 곧 여기 점대칭의 점이잖아.
그럼 1이랑 마이너스 4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a가 1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되며 마이너스 2가 되며 a는 무슨 일이다? 그렇지 이렇게 정해지죠. 자 그럼 이제 누구만 정하면 되지? C 그래서 몇 푼만 몇이 주어졌다? 5가 주어졌다. 자 그럼 5는 바로 넣으면서 해보자. 2 넣으면 2에 B 넣으면 플러스 뭐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고 2 넣으면 2. 오 잘한다. 2 더하기 C가 될 거니까 호. 자 6, 5, 30이고 그대로 2 더하기 C가 되니 C는 무슨 여덟이 된다? 28이 된다. 그렇지 이렇게 끝? 어렵지 않다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fx의 함수식이 이번에 자 x-2분의 a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고 자 이 그래프와 자 얘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가 모두 3,4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상수의 AB 값을 구하래요. 자 설계부터 해볼까? 일단 fx도 몇 콤마 몇을 지나고 f3은 얼마? 4. 그래서 3 넣어서 400에 시간을 만들 수 있고 시간은 더 필요하다 그랬지. 그럼 역함수도 몇 콤마 몇 지날까? 3,4 지날까? 그럼 얘 무슨 함수 구해서? 역함수 구해서 3,4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얘는 f 인버스 3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라는 얘기니까 그럼 대응관계가 역함수 3,4 지나면 y에서 대칭시켜서 그렇지 fx는 4,3을 지나겠지. 그럼 역함수식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용해서 풀자는 생각이죠.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식이 있으면 당연히 원래 함수 조건을 최대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계산을 줄여야 실수를 안 하지, 그지? 자, 우리 어차피 계산 실수하는 머신들이니까 계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성으로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자,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거예요. 네. 지금 fx는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라고 나타나 있고 자 f 합성 g의 x가 항상 x를 만족시키는 함수 g에 대해서 그 gx의 함수식이 주어졌습니다. x 더하기 2분의 자 4x 마이너스 3이라고. 자 이런 상태일 때 첫 번째 상수 A랑 B랑 C값 구하고 자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까지. F 마이너스 2가 있나? 요렇게 할 수 있다. 이번 식은 여기 일반형의 함수식이 있고 이거 한번 유도부터 해볼까? 이거 만약에 까먹어서 yx 대칭 이동시키는 거 유도한다 치면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들어가니까 함수식은 x는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d가 될 거고 자, 이 식을 문자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넘겨서 실정리로 해볼게요. 그러면 a의 x, y 더하기 bx가 cy 더하기 d가 되고 그렇죠? 그럼 y에 대한 1차는 무엇을 넣어오면서 y를 꺼내면 누구 x에 ax에 빼 c 그치 빠질 거고 자 bx 넘어가서 뭐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자 이제 y 나오 정리하면서 이게 분모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역함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선을 보이는 거죠. 이게 가로지르는 일곱셋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게 나는 셈을 할때 y는 x-3분의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5가 같이 그 나눗셈을 무슨배를 x-6 거든요. 그대로 얼마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4가 들어가야 4x가 돼.
그래서 얘가 가부정동선이라는 대상이 되겠지. 여기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7 어쨌든 이렇게 생기면 되고. 그렇죠. 결론이다 보면 이제 그럼 이게 가부정동선 Y는 4가 그게 여기 X 개수의 비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모가 1이 아니냐. 이것도 1랑 되는 거지. 그럼 분모자의 식을 ax 더하기 b로 꺼내면 여기에 개수는 cx가 생겨야 되니까 a는 반이어주고 c는 내진 개수고 그래서 a분의 c가 몫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입니다. 얘가 분모가 있는 게 그래서 이거 x 개수 여기가 가정. 되냐면 자 F랑 G랑 합성해서 X가 오면 X가 나왔다. 그럼 F 합성지가 무슨 등이다? 항등 함수다 이 얘기다. 그렇죠? 네. 자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이 나왔다고? 그 말인즉슨 이 G라는 함수가 F의 무슨 함수가 되어야 한다? 역함수가 되어야 된다. 또는 반대로 F가 G의 무슨 함수여야 된다? 역함수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했어요. 맞지? 네, 항등이지. 오케이. 나이스. 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F가 G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쨌든 F랑 G는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대상이에요. 그럼 GX의 함수가 있으니까 얘 역함수식을 구하면 그게 꼭 누구다? fx다. 자, 그럼 G 인버스 찾아볼까요? 그럼 G 인버스 x. 자, 자리 바꾸면 x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맞습니다.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fx인 거지. 그치 수연아. 지나갈 점이 필요가 없어졌지. 자, a는 얼마가 됐고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정해지고. 그럼 fx식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f-는 이 자리에 그냥 뭐 넣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함수값 대응시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 이렇게까지 끝. 좀 멋있어. 그렇지, 저도요.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 단계 살짝 올라가 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건데 fx가 x-2a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a-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f 합성 fx를 했더니 자 그게 또다시 x가 된대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요 상수의 값을 구해요. 자 이건 같이 생각하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할 게 많아서 그래. 역함수 따위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면 안 돼. 합성했는데 또다시 자기 자신이 나왔거든. 이것도 무슨 의미야? F 합성 F가 무슨 등이다? 항등이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가 항상 성립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F는 F 뭐랑 똑같다는 얘기? 인버스. 아 FX랑 F 인버스 X가 서로 같다는 얘기네. 아까 하던 얘기잖아. 그럼 이러한 그래프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접어내도 y x에 대해서 접어내도 두 그래프가 완벽히 뭐 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아 fx의 대칭선이 y는 뭐가 되는 거다? x가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연결됩니까? 자 그럼 우리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선이 유리함수에서 생겼고 그 대칭선은 분명히 점근선의 교점을 지났죠. 자 그럼 이 유리함수의 세부점근선은 뭐가 돼요? x는 2a 그치 y는 a-2가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요 직선이 y는 뭐가 되어야? x가 되었을 때 아 그래야 fx의 그래프는 자 f 인버스 x 그래프랑 일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인 거지. 됐죠? 그럼 요 점에 x랑 y 좌표로 y는 x에 뭐 될 수 있는 거니까 대입될 수 있으니까 결국엔 이 2a-1이랑 여기 a-2랑 서로 어떻다는 생각? 같다는 생각이야.
그 무지성으로 그냥 n은 n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무조건 까먹으니까 그래프에서 하면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자, 그럼 그대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1대가 끝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풍산자는 한 페이지로 단촐하게 정리해놨지만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다른 내용이 이렇게 많다. 사실하게 더 남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하나씩 만나게 될 거고 243쪽으로 와서 쌤이랑 유리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쇼되나요? 네. 네. 쌤,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친구들이 무지성으로 풀기 매우 좋은 파트야. 근데 어중간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하던 애들 몰라서 손을 안 대. 근데 어중간한 애들은 되는데 이거 나한테 익숙한 식이네? 그럼 막 뭘 이용해서 막 풀어. 근데 그렇게 풀면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흐름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위치 관계. 얘들아, 위치 관계는 당연히 두 함수 사이에 무슨 개수를 관찰하겠다? 교점 개수를 관찰하겠다. 이 생각이 되지. 우리 두 함수의 교점 구하려면 함수식 뭐 했었지 지금까지? 연립했었어. 연립. 그럼 봐봐. 유리함수식의 일반형이 1차식분의 1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일반적인 식의 형태가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럼 이들을 연립하게 되면 cx 더하기 b는 자, 요거 두 개 같다는 식이니까 ax 더하기 b가 넘어가면서 곱해지면 자, 여러분들 눈에 몇 차 방정식이 생깁니까? 2차 방정식 생기죠. 2차 방정식에서 뭔가 교점 개수를 논한다? 무슨 식 쓰고 싶다? 판별식 쓰고 싶다.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왜 안 되는지 선생님 좀 이따가 논리적으로 명명백백 알려줄 테니까 자, 이거 교점 개수 구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식으로만 푸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무조건 오답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그릴 것.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서 해석합니다. 얘는 알겠죠? 특히 대수적으로 기울기가 관찰이 안 되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서 위치 관계로 확인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 D는 접선을 구할 때만 사용할 것. 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어서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작다 이거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D는 0임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만 사용하라는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 예시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우리가 문제 상황 좀 이해를 해볼게요.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y는 x 더하기 1분의 자, 4라는 요 유리함수랑 쉬운 거부터 해보자. 근데 얘들아, 그럼 애들이 쓰지 말라 했는데 판별식을 왜 쓰는 걸까?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해설지에서 쓰는 문제집들이 있어. 근데 그걸 써도 되는 상황이랑 쓰면 안 되는 상황이 구분이 돼 있거든. 근데 해설지는 지들이 그걸 알잖아. 근데 거기에 그렇다고 이러이러해서 이때는 판별식 써도 된다. 이럴 때는 판별식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무조건 그래프를 뭐해서 그려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려서 가지고 판별식은 뭐 구할 때만 접선에 기울기 구할 때만 알겠죠? 접할 때 경계 찾을 때는 쓰다.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접하는 경계의 상수를 결정할 때라고 하죠. 미안해. 이게 기울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절편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울기라고 하면 조금 오해할 것 같아. 오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에요. 접하는 경계의 상수를 결정할 때만 판별식을 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4와 y는 x 플러스 k라는 자, 이 두 함수에 k 값에 따른 교점 개수를 한번 분류해보래요.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면 유리함수 그래프가 결정이 됐습니다. 세부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그치 1인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1번 영역이랑 이렇게 3번 영역을 지날 건데 현재 나의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상태지? 1이야. k 값에 따라서 무슨 축 평행 이동 중? y축 평행 이동 중. 맞니? 네, 그런 얘기 했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정해지지 않는 개수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얘는 기울기가 1로 유지가 된 거니까 기울기가 계속 얼마인 직선이? 1인 직선이 이렇게 계속 평행 이동 중인 거야. 그치? k 값이 클수록 위에 있는 그래프, 아래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변화를 알아야 돼요. 작을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인 상태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이 y는 x 플러스 3이었다 칩시다. 그럼 내가 y는 x 플러스 k가 이 위에 있는 직선을 나타내려면 k는 3보다 어때야 된다는 생각? 커야 되고. 자, 밑에 있으면 k는 3보다 작다는 생각의 변화성이 눈에 드러나야 되고 이제.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에 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는 배경에다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계속 그어서 본다 치면 자, 처음에 원점 지날 때 k가 0이죠. k가 0일 때 교점 개수 몇 개 됩니까? 2개가 되겠죠. 자, 좀 더 커지면 2개고요. 계속 커져도 2개, 계속 2개. 작아져도 2개, 계속 2개. 어느 순간이든 2개야. 그치?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을 쓰고 있으면 띨띨 안 띨띨? 띨띨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교점 개수는 몇 개가? 그치? 이렇게 판정이 돼야 되죠.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유리함수는 그대로 두고 직선을 바꿔볼게요. 이게 1번이었으면 자, 두 번째 직선은 자, 이 내용은 시시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가볼까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우리가 그려본다 치자. 또 k 값에 따라서 변할 거야. 자, 원점 지나는 상태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어주면 교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빵개지. 이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네가 k 값이 이렇게 되면 커진 거, 작아진 거? 커진 거. 그럼 계속 커지다가 보면 여기는 곡선이랑 뭐 할 때가 생길까? 접할 때가 생기겠지. 그치? 그럼 이때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고? 1개가 되는 거고. 이 접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겠죠. 왜 안 평행하지? 괜찮아. 하미트 아니니까. 그치? 평행해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올라가도 계속 이제 몇 개야? 2개야. 그럼 지금 경계의 상수는 뭐 할 때일까? 당연히 접할 때. 그럴 때만 무슨 식쓰라는 얘기예요? 판별식 쓰라는 거야. 경계 상수 결정할 때. 그럼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판단은 다 끝나고 내려간다.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연결 안 되잖아. 또다시 뭐 할 때가 생길 거고? 접할 때가 생길 거고, 접할 때 몇 개가 되면? 1개가 되면 더 내려가면 몇 개가 될 거니까? 2개가 될 거야. 그럼 또다시 여기는 접할 때가 어쨌든 경계가 되니까 현재 경계는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긴다. 자, 그쵸? 그럼 이 경계에서 이제 상수를 구하는 건데 교점이 1개인 거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4가 자, x 더하기 k다가 아니라 기울기가 얼마짜리였지?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 x 더하기 k다라는 방정식 풀어야 되고 그럼 분모에 있는 1차식 넘어가면서 곱해줘야겠다. 그쵸? 자, 정리할게요. 4는 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dx. 암산 좀 늘었네? 그대로 플러스 k 이렇게. 그쵸? 자, 작은 단어 갑시다. x제곱. 자, 이거 계속 부호 바뀔 거니까 플러스에 1만 kx. 자, k 넘어가면서 부호 바뀔 거니까 플러스 4 k는 0. 여기까지 좋지 않습니까? 이제 판별식을 쓰는 건데 여기서 d가 0보다 크다를 써가지고 교점 2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애들이 있다. 같이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따로 공부하고. 자, d는 얼마나 돼야 돼요? 0인 거에서 경계상수를 정하는 거야. 자, 판별식 쓰면 그대로 1마이너스 k 제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몇 k에? 2k 플러스 1. 4배면서 뺍시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4k가 자 0 된다 하시고 그럼 k 제곱에 플러스 몇 k에? 2k에 마이너스 15는 0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5, 3, 15 딱 되네. 플러스 5랑 무슨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나의 경계상수 K는 무슨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K가 얼마이거? 3인 거. 그러니까 요 위에 접하는 직선이 K가 얼마인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교점계수 분리하러 갑시다. K가 어디 사이에 있을 때는 0개 교점을 가져요. 어디 사이죠? 마이너스 5보다는 어떻고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그쵸? 자, 한 개 되는 건 언제예요? 그치? 마이너스 5인 경우랑 K는 3인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인 경우는 또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변화가 기울기는 정해져 있을 때는 상수항만 바뀌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하고 있는 거야. 이게 쉬운 변화지. 그럼 이제 상수항이 아니라 어디에 변수를 붙일까? 기울기의 변화를 붙이면서 기울기 변화를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상을 일단 잘 알아놓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판별식을 D가 0보다 크다 막 이렇게 그림 없이 막 이렇게 막 대수적으로 쓰고 있으면 망해요. 불태우겠습니다. 정말로 불태워버려요. 다 찢어버려요. 자, 짧게 10분 쉬었다가